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증가율이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이견 속에 지켜보고 있는데요. 무더기 집단 감염 소식들이 좀 잇따르면서 걱정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또 다시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잠잠하던 코로나19 여름 개학기와 맞물리면서 지금 재유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왜 다시 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난 23년 가을 코로나19 예방 접종, 특히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예방 접종률이 한 41%로 좀 낮았는데 그 영향이 좀 이번에 유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사람이 여러 가지 자연 면역이든 접종 면역이든 생겼던 항체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좀 감소하면서 또 감염이 잘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역력을 조금 회피하는 능력이 커지니까 더 잘 감염이 되겠고,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너무 더운 환경에서 밀폐된 환경에서 이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밀폐된 환경 자체도 문제고 또 에어컨 바람이 비말을 멀리까지 전파시키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계시면 전파가 더 빨리 생긴다는 점, 그리고 여름 휴가철 등으로 인해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전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에어컨 실내 환경 조성 속에서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이제 의료기관에 찾아온 어떤 환자들이나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늘고 있는 건지, 지금 이제 정점에 온 것인지, 정점이 앞으로 가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예전만큼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외래로 감기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목이 아픈 환자들이 조금 늘기 시작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입원 환자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분 생기시다가 갑자기 4-5명 이렇게 중환자실로 입원하신다든지 하면서 외래 환자, 입원 환자가 이제 빠르게 증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도 우리가 표본 감시를 통해서 이렇게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 사람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인플루엔자도 있고 백일에도 있고 마이코플라즈마도 있고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세균인지 검사를 하는 게 이제 표본 감시 체계인데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19가 차지하는 비율이 외래 환자는 40% 이상, 그러니까 2-3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때문에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또 입원하시는 분들 폐렴으로, 그러니까 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입원하시는 분들의 60% 이상, 그러니까 한두 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확실히 코로나가 많은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고 있다, 증가세에 있다, 이런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뭐 호흡기나 어떤 몸살,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갔다가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숨은 확진자들이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지금 우려가 돼요. 지금 네.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숨은 확진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본인은 이제 감염 증상이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데 좀 주의를 좀 덜 기울여서, 그러니까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이렇게 가리고 한다던가, 네. 대면 접촉을 좀 삼가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못 하시게 되면은 더 빠른 전파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고위험군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좀 몸이 이상하다, 좀 입맛이 없고 어지럽고 기침도 나고 그런다 그러면은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먼저 검사를 해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그것이 합병증으로 악화가 돼서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때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합병증이 많이 진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단되지 않은 코로나 감염자 이런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로나 유행 시기가 아닐 때는 우리가 조금 코로나부터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좀 지금 같은 유행 시기에는 코로나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비가 좀 비싸져서 좀 병원에서 검사하는 게 고위험군은 좀 저렴하지만 젊은 층은 보험이 안 돼서 좀 부담스러워서 검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도 좀 민감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바이러스 수치가 높을 때는 네. 양성이 나오니까 자가검사 키트라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자가감사 키트가 집에 댁내에 이제 많이들 아직 쓰고 계신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약국에서 확보해서 대응을 꼭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지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좀 적응했다 싶은 변이 바이러스 네. 때문에 또 확산되고 이런 우려들이 지금 다시 떠오르거든요. 지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뭐 변이 성향에 따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의학계에서는? 네, 지금 우리 코로나19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이후에 큰 변이들이 생겼는데요.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 뭐 알파 변이,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대유행을 한 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가 좀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감염력이 높아지는 그런 바이러스 특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고 그 중에서 하위 변이인 KP3라고 불리는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P3 변이는 이제 오미크론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유행했던 JN1이라든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큰 차이라고 하게 되면은 더 병을 심하게 일으킨다든지 더 빠른 전염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겉에 뾰족뾰족한 스파이크가 있는데 그 스파이크에 약간씩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항체는 이 스파이크에 달라붙어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가 있는데 이 중화 항체는 이 스파이크 항원에 딱 맞게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냈는데 이 모양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은 우리 항체가 대항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항을 못하는 건 아닌데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감염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기존의 항체 면역을 좀 가지게 되면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이가 생기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예방과 또 중증화를 진행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전파가 빠르다는 거는 기억해 보면 치명률이 좀 낮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해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치명률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감염자 중에서 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 이걸로 이제 치명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23년 8월 이후로는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명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2023년 8월까지 측정된 어떤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0.05%로 추정하고 있고 하지만 연령별로 봤을 때 이제 7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시면 0.16%의 치명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두 분은 사망하실 수가 있겠고 80대 어르신들은 0.7%가 넘어서 역시 1000명 중에 7, 8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만큼 사망률도 높고 또 걸렸을 때 사망하지는 않더라도 중증으로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병원에 입원하는 요하는 위험률이 역시 고위험군 그리고 역시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높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감기 증상이나 뭐 이번에 냉방 어떤 환경 안에서 두통이라든가 또 고열 여러 가지 증상일 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증상의 차이나 뭐 이런 건 없겠습니까? 일단 심한 경우에 막 목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코로나 걸렸던 냄새도 잘 못 맡겠고 열도 많이 나고 그러면은 냉방병보다는 여러 가지 감염 질환 꼭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생기면은 그런 상기도 감염이나 폐렴 같은 증상이 생기면은 우리가 좀 이건 냉방병은 아니고
감염성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초기에 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냉방병하고 사실 감별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유행 시기에는 자가 검사 키트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냉방병의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너무 낮춰진 실내 온도 그리고 밀폐된 실내 공기의 질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실내 공기의 질을 영향을 주는 건 여러 가지 뭐 실내 미세먼지라든지 알레르기 항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집 증후군과 같이 이제 유기성 화학 물질, 뭐 페인트 냄새나 뭐 이런 것들이 밀폐된 실내 공기에 오래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 뭐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몸살도 생기고 또 기침도 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냉방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냉방병은 이제 이런 에어컨 이런 것들이 이제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세균이나 진균, 곰팡이들이 또 공기 중에 높아지면서 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냉방병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같은 유행 시기에는 적절히 환기를 잘 하시고 냉방기 관리도 잘 하시고 열이 나고 좀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마스크부터 찾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실내외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들 지금 의견들을 주고 계신 거죠? 네, 마스크는 특히 실내에서는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실외에서는 착용하실 필요는 없겠고, 특히 요즘 같은 실내는 이제 밀폐된 데에서 이제 에어컨 가동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데 보통 이제 증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내가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좀 차단해 준 효과가 있겠고 또 건강하신 분들도 이제 예방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 써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본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때 특히 이제 고위험군의 어르신이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시설 이런 데에 방문을 좀 삼가하시거나 가실 땐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주 오랜 동안 겪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대응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기저질환 환자들이라든가 고령자들 각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셨잖아요.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좀 저희가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별히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분들 말씀해 주시죠. 네, 또 고위험군들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의 어르신들이 위험하게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물론 고령의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만성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계셔서 콩팥이라든지 간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심장이나 폐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또 고령이 아니더라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라도 위험할 수가 있겠고 또 가벼운 고혈압이나 당뇨는 괜찮지만 또 좀 잘 조절되지 않는 심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러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겠고요. 또 이제 젊은 층 중에서 이제 비만,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이 30 이상인 비만하신 분들도 감염되게 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새록새록 다 예전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다시 납니다. 일단 정부에서 갑자기 코로나 유행 우려가 있으니까 치료제 예산을 급히 확보해서 지금 그 전국에 제공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치료제 품귀 현상이 혹시 있는지 또 이게 좀 안정화 단계인지 아니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얼마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쌓아놨다가 이제 나가는 게 조금 빨라지고 나가게 되면은 나간 만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개가 나갔으니까 10개를 신청하면은 10개가 안 들어오고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들어오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계는 아니지만 이제 충분한 사람들에게 못 주고 또 이것이 동네 약국마다 있었는데 약국에서 이제 없는 약국도 생기고 이러면서 보통 이제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타러 가는 지정된 약국에 갔는데 약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데 또 전화해 봐야 되고 여러 군데 전화를 돌리다 보면 또 어떤 약국에 있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먹는 치료제 소진량이 더 많아지고 공급이 더 줄게 되면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전화를 돌리기 어렵다든지 또 멀리 가시기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약을 빨리 못 구하게 되면은 특히 고위험군이 이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충분한 양을 공급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기를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료제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백신 때문에 지난 코로나19 상황 때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기존 백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백신 개발이 필요한 건지 일단 이야기 어떻게 오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새로운 신규 백신의 개발 필요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기가 됐고 제약사에게 그런 만들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약사에서 그 신규 백신을 이제 공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생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을 만들었다가 2022년도에 이제 개량 백신이 처음 나오면서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신규 백신이 나왔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오미크론 중에서 이제 XBB라고 하는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백신이 개발됐는데요. 이제 2024년도 요번 가을에는 그 JN1이라고 하는 지금 유행하는 KP3보다 이제 앞서 유행했던 유전적으로 좀 비슷한 변이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신규 백신이 지금 공급될 예정이라서 특히 고위험군 분들은 신규 백신을 이제 꼭 맞아주셔야 되겠는데요.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하면서 모양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항체도 거기에 맞는 항체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아주 똑같은 항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예방 효과가 뛰어난 신규 백신을 접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정 갈등 사이에서 지금 의료기관의 의료 공백 우려가 또 커요. 또 코로나19 환자들이 늘면서 또 현장에서의 치료가 원활할 것인가?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코로나19 환자분들 중에서 중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지만 이것이 이제 또 한두 분 느는 게 아니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2명, 4명, 6명, 8명 이런 식으로 빠르게 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발로 퇴원하는 게 아니라 며칠, 몇 주를 계속 인공호흡기나 장시간의 치료를 거치기 때문에 중환자실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고요. 또 물론 이제 중환자 의료진도 이제 많은 중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환자 또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이 중환자로 인해서 낫는다고 해도 좀 후유증, 합병증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망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환자실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고 또 이제 의료진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코로나가 아닌 다른 중환자분들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중증 외상이라든지 또 뭐 암이라든지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분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응급실 같은 데로 오시게 되면은 그분들을 봐줄 수 있는 충분한 응급 의료진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응급실에서 그분들을 봐서 결국은 그 병원의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중환자실이 꽉 찼다 그러면은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받을 수가 없고, 받는다고 해도 계속 응급실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도 지금 전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병원에서 수용 능력이 안 되게 되면은 중환자가 또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쇄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가뜩이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중환자 응급 진료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보건의료 체계의 위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폭염. 뜨거운 폭염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세요. 더운 시간대의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자제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수시로 물을 마셔주세요. 현기증 등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쉬어주세요.